과연 내년 총선 전까지 몇 개의 새로운 당이 생겨나서 또 그 가운데 몇이나 실전에 뛰어들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지 궁금한데요. 우선 신당 창당의 첫 주자가 됐던 금태섭 전 의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달 말부터 호남을 시작으로 지역순회 간담회에 들어갈 예정이라죠. 자, 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현역 의원의 신당 합류 여부를 묻는데 우리는 현역 의원은 관심사가 아니다. 기존의 정치인보다 새 시각, 활력을 제공할 젊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역 의원들 관심사가 아닌 게 아니라 현역 의원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얘기가 저렇게 바뀌는 게 아니냐. 역으로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은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국민들은 정말 거대 양당의 정치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고 냉소하는 국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바람이 아마도 제3세력의 출현을 원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텐데 이제 문제는 제3세력이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민련이나 국민의당처럼 특정 지역의 기반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현실적인 사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과거에 진보정당이 제3세력으로서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의 진보세력은 통진당 사태 이후에 영향력이 굉장히 급감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3세력의 이 공백이 꽤 길어지고 있는데 필요성은 충분히 국민들도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나가봤잖아요. 바른정당 해봤고 여야에서 모여가지고 회처 모여해서 제3정당 만들어 봤는데 춥고 배고프고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져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민련이나 국민의당처럼 지역 기반이나 또는 진보정당처럼 어떤 계급 기반이 없으면 제3세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온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양당이 나눠먹기로 가져가면서 제3세력이 출연할 가능성은 아예 제로가 돼버렸다. 좀 그런 점에서 지금 현역 의원들이 왜 공천에 목매이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에 충성하기 바쁜지 그것이 바로 저는 역설적으로 제3세력이 정치에 출몰하기가 어려운 지금의 환경을 현역 의원들의 그런 낯뜨거운 양태에서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난 총선에서 당세가 좀 급격히 악화된 정의당이 과연 화학적 결합을 이 신당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류호정, 장혜영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접점을 좀 넓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 포션이 굉장히 작죠. 여기에 더해서 금태섭이라는 분도 사실은 그 확장성이 제약이 따르는 분이죠. 이 당 저당을 사실은 옮겼던 전력도 있고 정치적 자산이 충분하다라고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제3지대가 태동하려면 크게 두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환경과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공간이 열려 있어야 한다. 대중들의 인식 속에서 기존 정당은 안 돼.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기존 정당이 분열의 양상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안론에 무언가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공간이 확실하게 열려 있다. 뭐 이런 것이 전제돼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흐름에서 그 어떤 제3정당이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형이 구축돼 있어야 한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이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양당의 진영이 공고하게 구축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간지대가 설 자리가 없다. 자, 그래서 그러면 국민들이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탈피하느냐? 기존 정당들이 탈피하는 방법이 있죠. 공천 과정에서 혁신을 내세우면서 혁신 공천 막 주장을 하고 인물 교체로 막 띄워서 그걸 희석시키는 작업을 또 하게 되죠. 자, 그래서 10개월 남아있는 그 내년 4월 총선에서 제3지대의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보고 그리고 이 새 정당이 등장을 하려면 저는 그 새 정당을 이끄는 정말로 이 대표 주자가 어떤 정치적 자산과 또 결단력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민이 바라볼 때 저 정도면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정도가 돼야지만 뭔가 에드벌론을 띄우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해 온 것이 지난 전철인데 금태섭, 정의당 이런 류의 사람들로 과연 제3지대가 형성이 가능할까? 강한 의문을 갖습니다.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 신당 창당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당장 26일에 창당 발기인 대회에는 이제 양향자 의원 무소속이죠. 뭐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뭐 손혜원 전 의원까지 관련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양향자 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겠죠. 그 본인이 이제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네. 호남발 무엇을 그 도모하고자 하는 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양향자라고 하는 정치인에. 그러니까 저도 이럴진데 일반인들의 시각은 이거보다 훨씬 더 냉정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조국발 신당은 좀 관심이 좀 가죠.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분이 어떤 뭐 자녀의 이 입시 비리라든가 또 부인의 어떤 그 비리, 자신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셀럽인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건 그를 박지원 전 원장 얘기인데 네네.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그 관심은 갖는데 그 관심은 반쪽이다. 그러니까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려면 호남 베이스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데 네. 그러면 결국 민주당과 경쟁을 해서 제2의 안철수와 같은 그러니까 지지난번 총선에서 30석 이상을 거두는 그것도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 고민은 국민의힘과 같이 하는 고민이 아니라 민주당만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예. 손혜원 전 의원이 뭐 창당을 운운했다고 하는데 그 누군지 잘 모를 겁니다. 일반인들이 아마 아는 분들도 김정숙 전 네. 여사,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부인의 친구 정도 아니면 네네. 목포에 땅 투기를 해서 벌금을 받은 그런 인물 아닌가 뭐 이렇게 기억을 하지 않을까. 창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동력이라고 지금 한다면 전 여야를 떠나서 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그 정도의 세력 정도 그리고 그 인물군 이 정도라면 창당이 예. 가능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네. 확실하게 좀 막고 있고 마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것도 사실은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김남국 뭐 이런 분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데 예. 코인 정당 만들면 코인 정당 대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외에는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예, 박 교수님 어쨌든 민주당발 신당 인물들이 만든다면 야당으로서는 좀 분열이 되면서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표도 떨어질 거고요. 예. 신당까지 갈 수 있는 파급력은 저는 찾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신당 만들어지는 거 기다리니 차라리 민주당이 분당하는 거 기다리는 게 더 빠르다. 네. 그렇게 보고요. 과거에도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면서 거기에 딱 쫓아가지 못하는 소위 비주류들이 예. 무소속 연대를 꾸린 적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느슨한 무소속 연대 수준의 힘 이상은 갖긴 어렵지 않느냐. 물론 지금 뭐 호남에서 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의 결집도가 약해지고 네. 민주당 지지에 대한 결집도가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제 선거에 가면 갈수록 어떤 이제 구체적인 구도가 나오고 예. 소위 말해서 인사 혁신들, 공천 혁신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부분 또 많이 상쇄되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소위 뭐 여러 제3세력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의 그런 행보가 네. 현재로서는 파급력이 굉장히 좀 약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